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작은 테두리 안에 있는 선한 영향력을 좀 실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어볼 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 이 책을 읽고 충격에 빠졌던 책이에요. 이지성 작가님의 에이트라는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정말 히트를 쳤던 책인데, 저랑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엄마들이 이 책을 나눔을 하면서, 야,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는 지금 휴대폰 어플 하나 다운받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이지성 작가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겁내지 말고 우리가 이 변화하는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자라는 답까지 적어 놓으신 에이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 세계 1위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래요. 앞으로 로봇이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삶을 대체할 것이다, 그렇게 세계 로봇 연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1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지도는 최하위권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인류 역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 계급은 전체 국민의 1, 2%다. 지금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의 95%의 어떤 경제를 5%가 쥐고 있다라는 어떤 되게 슬픈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알고들 계시죠. 자, 그런데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자, 그렇다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 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세요? 돈 버는 법? 경제 공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이지성 작가님이 이 책에서 말씀하신 건 교육이었어요. 교육.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자라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그 엄마들에게 바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거든요.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여러분, 나의 자리가 없대요. 나의 직업, 그리고 내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자식들의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현실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불행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 그리고 중고등학교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 참 슬픈 이야기인데, 지인 중에 이제 목동으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뭐 대대적으로 뭐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왜냐면 주변에 그 친구처럼 놀던 아이가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분의 이제 자녀와 이제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한참 이렇게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지,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정말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저는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이트라는 책이 저는 조금 우리 아이를 강박증처럼 이제 갖고 있던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손을, 제 마음을 이렇게 하나 좀 놓는 그런 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지성 작가님이 앞에서 교육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는 공부가 지금의 힘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켄시오 트레이더 598명을 해고로 몰다라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켄쇼 테크놀로지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데니얼 네들러라는 청년,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자, 그런데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을 실용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을 골드만삭스,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 입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처럼 밥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한다는 거죠. 참 무섭죠. 그런데 매일 24시간 내내 천재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천재들이라고 불리던 그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에 가까이 처리해야 되는 일을 3시간 20분 만에 끝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600명 중에 598명이 해고당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더 이상 투자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회사다라고 했고요. 그럼 나머지 600명 중에 598명이 잘렸으니까 2명은 뭐래요? 잘 남아있나 보다. 인공지능보다 뛰어나나 보다.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인공지능의 업무를 보조할 인력. 정말 너무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멀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뛰어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비와 우리들의 시간과 아이들의 삶을 정말 갈아 넣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 예로 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화기를 발명한 벨의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이었대요. 그래서 이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장애 극복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시다가 인류의 청각 장애 극복으로 확장이 되었다는 거죠. 어머니 말고도. 그래서 벨은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자신의 삶을 장애 극복을 위한 발명 활동에 바쳤다고 해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선한 영향력, 지금 당장 내가 세상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작은 테두리 안에 있는 선한 영향력을 좀 실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여기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인공지능보다 저는 이 부분이 더 무서웠어요. 빛을 가둘 수 있는 기술이 발명됐대요. 하버드에서. 참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과학자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양자 컴퓨터가 우리들에게 미칠 영향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의사 앤서를 개발하고 있는데 비용이 357억이래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면 어마어마한 속도와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빨라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개발 비용이 하락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냥 지금 전자레인지 사고 TV 사고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을 그렇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정말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던 제가 예전에 윌 스미스가 나오던 아이로봇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버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버드는 대학교잖아요. 교육을 하고 있는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도 어떤 것을 또 준비를 하고 있냐면 노잉 위주의 교육을 비잉과 두잉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대요. 비잉은 자기 인식을 통해 조직 구성원과 고객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신념을 만드는 것. 가치와 신념을 만드는 것. 그리고 doing은 기존 기술의 혁신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것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교육을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바꾸는 것을 이미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빨리 이것들을 접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나에서 너로 그리고 우리를 보라. 참
4차 산업혁명 시대 AI에 대한 무서움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능력치를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나에게만, 나와 우리 아이, 우리 가족에만 어떤 이런 집중되어 있던 포커스를 조금 넓혀가서 내 주변 그리고 우리까지 생각할 수 있는 넓게 가면은 인류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저같이 이렇게 생각도 많지 않고 작은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NGO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NGO와 함께 하라. 다만 종속되지는 마라. 당신의 두뇌와 심장에 창조적인 자유를 허락하라. 이 말이 굉장히 멋지게 다가왔고요. 내 삶의 한 부분에 기부, 봉사, 인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세상은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바뀌기 싫어 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어차피 바뀌고 있고 이미 그것이 우리 옆으로 다가와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공감하고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이러한 특성들을 잘 살려봐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일에 많이 접목시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에이트였고요.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